어디가? 두식이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새벽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좀 갔다 올게.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 아니야?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우선이야, 당신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한인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젊어서는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은퇴했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이 생겼으니 남편과 둘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남편이나 아내밖에 없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고 한 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중엔 자식보다도 배우자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한 씨만의 착각인 듯 했습니다. 한 씨의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그랬던 사람인데 은퇴 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한 씨가 아닌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친구만 좋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러면서 한 씨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매번 친구를 불러서 밥을 먹이고 대소사까지 알아서 챙기는 남편을 보니 이게 한 씨가 바라던 노후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보다 친구가 더 좋고 중요하다는 남편의 말에 한 씨도 없던 정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친구랑 살면 될 것을. 밥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자신과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자신이 먼저 남편을 친구들의 품으로 보내버리기로 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다 보니 돈도 많이 벌어야 했고 집에도 항상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다행히 자식들 모두 잘 커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직장 다니며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고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한 씨의 삶을 돌아보니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맞벌이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취미 하나 없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빴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한 씨는 늘 가정이 1순위였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그런지 다들 잘 살고 있었고 한 씨는 자식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씨는 60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죠. 한 씨는 남편보다 2년 먼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남편이 은퇴하면 뒷바라지할 자식도 없으니 노후엔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한 씨의 노후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늘 남편의 친구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영철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 글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중학교 동창 있어. 영철이라고 한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놈인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네. 그렇게 한 번을 안 오더니 그래? 아무튼 이 근처에서 하루 머물고 대전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랬어. 뭐? 그러려니 대답하다가 갑작스런 말에 한 씨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그러면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밖에서 자라고 그래? 다른 식구도 없어. 나 보려고 하루 왔다가 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잠은 호텔에서 자면 되잖아. 야박하게 어떻게 그래? 그런 줄 알고 있어. 다음 주에 온다니까. 아니, 거참. 이미 영철이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 말어. 말을 바꾸면 자신이 얼마나 실없는 사람이 되겠느냐며 남편은 한 씨에게 친구를 대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자고 가는 건 그의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한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적부터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본인도 워낙 그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 씨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퇴근 후에 손님까지 맞아야 하는 한 씨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안 해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은 없이 한 씨 부부 둘뿐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한적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난 지 20년이나 된 친구까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우려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한 씨의 성향이 워낙 다르긴 했지만 그건 성향이 아닌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친구도 편하게 호텔에서 자지 않고 어째서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려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한 씨를 정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한 씨는 반대로 남편이 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인 한 씨에 대한 정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내려가 살자. 당신 고향? 그래. 어머니 살던 집 리모델링해서.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곳이었죠.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시골은 아니야. 그래도 차 타고 2시간은 걸리잖아. 차 안 막히면 1시간 40분쯤 걸리나? 그게 그거지. 애들도 여기 다 있고 나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살아? 아는 사람이야 만들면 되지. 여기라고 당신이 누구 만나나? 그건 그렇지만 그러면 이 집은?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더 좋지 뭐. 한 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들이 오붓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애들이야 잘 살고 있고 명절이면 볼 텐데. 애들이 오든 우리가 가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상추 뜯어다 밥 먹고 해질녘에 산책하면서 말이야. 그 말에 한 씨는 솔깃했습니다. 고즈넉한 시골길을 걷는 상상을 하니 한 씨가 꿈꾸던 삶 같았습니다. 애들 오기에 너무 멀지 않나? 무슨 자꾸 애들 얘기를 해. 나이 들면 남편이랑 마누라밖에 없는 거 몰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 말을 듣고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게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딸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굳이 가지 않을 이유도 없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누구 만나? 병군에 갔다 오려고. 밥은? 먹고 와? 점심 먹고 올 거니까 당신 챙겨서 먹어. 알았어. 남편의 약속과는 다르게 이사를 한 직후부터 남편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혼자만 말이죠. 고향이다 보니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게 만나러 다니고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니 한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한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용한 시골의 삶이 나쁘지 않았죠. 남편이 주로 밖에서 밥을 먹으니 밥 차려줄 일도 없고 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내려왔을 때 남편과 함께 만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 바로 쌈 싸먹고 마당 평상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손주들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삶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한 씨는 스스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자식이나 손주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갱년기인지 뭔지 외로운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씨를 혼자만 뒀다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적응하고 조용히 혼자서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미칠 노릇이었죠. 재수 씨, 석창이 어디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불편하다고 낮에는 잠그질 않아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언제든지 드나들었죠. 아, 슈퍼집에서 뭐 받을 게 있다고 갔는데 안 오네요. 금방 오죠? 글쎄요. 금방 온다고 나갔는데 한참 됐어요. 그래요? 그럼 금방 오겠네. 남편의 친구는 그러면서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한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아니면 남편 친구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너무 격이 없었습니다. 한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차 한 잔 드려요? 차는 무슨 차?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안주할 거리 있으면 좀 줘봐요. 아,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예. 석창이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남편은 20분쯤 지난 뒤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씨에게 얼른 밥을 먹자면서 식탁 위에 막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슈퍼에서 막걸리를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졸지에 예고도 없는 손님 상을 차려야 했던 한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엔 오히려 남편이 나가는 게 반가울 정도였습니다. 여보, 웬만하면 집에는 누구 부르지 마. 왜? 불편해?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고, 우리끼리 먹는 것도 아니고, 말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그래. 그러자 남편은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친구가 좀 올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나도 걔네 집에 가고 그러는데 다들 반기던데 당신은 왜 그래? 아니, 이번에도 당신 없다는데도 와서 기다리잖아. 솔직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오던가 해야지. 아이고 뭘 또 왔다 갔다 해. 별거 아닌 걸로 예민하게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오히려 한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 친구들이 있는 이곳에서 남편이 활기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다 한때련이 했죠. 하지만 점점 그게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분명한 건 한 씨가 생각했던 노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사 전에 가끔씩 손님이 왔던 때가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물 만난 고기 같았죠. 남편은 외출을 하던지 집에 친구와 함께 오던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식사를 하더라도 한 씨는 뒷전이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식사하며 술을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만 심부름을 시키니 한 씨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다가
이제는 밥만 차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고 재미난지 몰랐습니다. 한 씨는 혼자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해. 백날 집에만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지. 나이 들어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 청승맞다 그래. 그렇게 혼자 둔 게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향에서 자신이 누굴 만날 수 있다고 사람을 만나라는 것인지. 한 씨도 원래 친구가 없고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일과 집밖에 모르고 살아서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죠. 직장 동료는 있어도 밖에서 따로 만나는 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말이죠.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많겠지만 한 씨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덜 어울리게 된 것은 맞았습니다. 한 씨는 남편이 가족이면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겐 한 씨 외에도 친구가 너무 많아서 갈등이 생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밭에 풀 좀 뽑아야 해. 잡초 많이 자랐던데. 나 지금 나갈 건데 어디? 두식이랑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어. 대낮부터? 그게 낭만이지. 수육 삶아가지고 먹기로 했어. 그래? 그럼 나도 갈래. 당신이 거길 왜 쫓아와? 친구들끼리 할 말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냥 집에 있어. 풀 뽑아야 된다며? 나 혼자 집에서 풀이나 뽑으라는 거야? 언제 풀이나 뽑으라 그랬어? 심심하면 풀 뽑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헛기침을 하더니 나가버리는 남편. 같이 어울려 보려고 노력을 해도 남편은 그런 마음도 몰라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만약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한 씨도 이렇게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씨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말만 믿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왔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 씨는 점점 엉망이 되고 있는 텃밭을 보고는 힘없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는 동안 한 씨도 남편에게 돌아가자고 몇 번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 하도 외롭다고 그래서 두식이랑 재수 씨 집에 초대했어. 뭐? 와이프까지? 그래. 부부 동반으로. 한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또 핀잔을 주었습니다. 외롭다고만 하지 말고 당신도 노력을 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동네 사람들하고도 좀 잘 지내면 되잖아. 한 씨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친구 부부를 초대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색을 갖춰 놓으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걸 알면서도 남편의 장단에 맞추자 싶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이곳에서 지낼 거면 어울려 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듯 했으니 말이죠. 남편의 친구가 다음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기도 2근 사와서 같이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미리 푸짐하게 상을 준비해 놓으니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늘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재수 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죠? 그러자 웃으며 대답하는 여자는 한 씨가 보아도 무척 여성스러웠습니다. 두식이란 친구도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10년 전에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는 다르게 두식의 아내는 이 동네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한번 두식이네 집 가봐야 돼. 음식도 얼마나 정갈하게 잘하시는지. 이놈이 진짜 장가 잘 갔다니까. 그래? 그렇다니까. 엄청 사교적이시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재수 씨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여자는 민망한 듯 웃었고 친구는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타박했지만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건 한씨뿐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부부가 돌아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죠. 아, 정말 그만해. 아까도 그게 뭐야? 왜 사람을 비교하고 그래? 비교하긴 뭘 비교했다는 거야. 당신도 보고 배우라는 거지, 내 말은. 내가 남의 와이프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그냥 그런 전반적인 것들 있잖아. 그리고 이것 봐.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을 켜더니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씨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콕 집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맞춤법 틀린 것 봐. 어디 가서 그러지 말어. 당신 대학 안 나온 거 티가 나. 재수 씨 봐. 딱 봐도 교양이 있잖아. 한 씨가 대학을 안 나온 것이 무슨 대단한 비밀도 아니었고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생전 대조리니 고조리니 하는 얘기는 하지도 않던 남편이 남과 비교하며 그런 얘기를 하니 어처구니 없기도 했고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말다툼을 했고 며칠간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이 그 부부를 다시 초대하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한 씨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서 밭일을 할래. 그리고 한 달쯤 뒤, 한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오랜만에 올라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이 겹쳐서 내려오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 한 씨도 자신들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자 대번 거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 안 가. 당신 혼자 가. 왜? 그래도 생일인데 애들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자. 난 그날 약속 있어. 무슨 약속? 두식이랑 호섭이랑. 아무튼 여럿이서 모이는 거라서 나 혼자 못 봐줘. 아니, 와이프 생일에 친구들이랑 모임 약속 잡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은 애들한테 간다며? 내가 뭐가 필요해? 진짜 지겹지도 않아? 뭐가 지겨워? 내 생일에까지 꼭 그래야겠어? 아이고, 무슨 생일 타령이야. 다 늙어서. 당신도 가서 손주들 보고 좋겠네. 결국 한 씨는 남편 없이 혼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마저도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남편을 보니 이런 사람과 평생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들과 즐거운 1박 2일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은 무척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한 씨는 이사한 뒤 처음으로 크게 알았습니다. 아니, 살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배가 아프길래 밥 먹은 게 탈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고 푹 쉬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다음 날에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씨가 끙끙 앓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처럼 약속이 없는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약 먹어. 해열제 없던데 집에. 해열제까지 먹어야 돼? 몸이 뜨끈뜨끈한 것 같아. 으슬거리는 몸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해열제 좀 사다 줘. 집에 해열제도 없어? 비슷한 거라도 먹으면 되잖아. 비슷한 게 어디 있어? 그러자 남편은 귀찮은 티를 숨기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약국이 근처에 없기에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 했습니다. 기다려봐. 그러더니 나가서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자, 식탁 위에 약을 툭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진통 해열제를 먹자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탈이 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가겠다며 다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두식이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새벽에 돌아가셨다는데. 나 좀 갔다 올게. 아침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겨우 빈소가 차려졌을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한지 남편은 옷장을 뒤적거렸습니다.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내일쯤 가면 안 돼? 아, 지금 아픈 게 문제야? 그 말에 한씨가 잠시 할 말을 잇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식이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고모님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거의 키워주셨다고. 그놈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럼 가기 전에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 아, 무슨 병원까지 가. 아까 약 사다 줬잖아. 하나 더 먹어. 그쪽 방향 아니야? 그렇게 남편은 붙잡을 새도 없이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죠. 남편이 집을 나선 지 좋기 4시간은 흘렀는데 도무지 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한씨는 한참을 끙끙 앓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질 않았죠. 어느새 바깥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더라도 벌써 돌아왔을 시간인데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버스도 안 다닐 것 같아 콜택시에 전화를 했더니 단체로 단합을 했는지 응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1시간 정도를 버티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 왜 자꾸 전화를 해?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전화를 하느냐며 짜증을 냈죠. 내가 두식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했잖아. 두식이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 그 말의 아픔도 잊혀질 정도였습니다. 한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 어머니 같은 분 장례식이랑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아내랑 뭐가 우선이야 당신은? 아, 당신은 안 죽었잖아. 장래가 우선이지 지금은. 그 말에 한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급성장염이라고 했는데 장이 너무 부어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한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눈물도 아까웠습니다. 진통제를 맞자 한결 나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한 한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가 그렇게 좋아? 남편이 지은 죄가 있는 걸 아는지 병원에서도 그렇고 퇴원에서도 한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뱉는 말은 무척 솔직했습니다. 나중에 나 죽으면 올 놈들 많고 좋지. 그리고 이번 일은 그래? 그러면 나 죽으면 아무도 안 오겠네.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도 사람들 좀 만나면서 살아야겠다. 여기서 남편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딜? 집으로.
안 그래도 보름 전쯤에 새를 낳던 아파트 세입자가 곧 나간다며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기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그럼 나는? 당신은 계속 여기서 살아. 뭘 물어? 나도 나 좋은 곳에서 자식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살래. 갑자기 왜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 당신 그렇게 아픈 줄 알았나? 아니, 그렇게 친구가 와이프보다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똑같이 살아봐야지. 무슨 말이야, 그게. 남편은 무척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나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지금도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친구들 오면 밥 차려줄 사람 필요해서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면 집 청소해주거나 밭일할 사람 없어서 그래. 당신은 여기서 실컷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실컷 만나면서 살아. 내 눈치 보지 말고. 말이 돼, 그게? 이제 보니까 아직 아픈가 보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눈치를 보던 남편은 한씨가 헛소리를 한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씨는 짐을 싸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신다며 집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갈 줄은 몰랐던 것이었겠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빨리 안 내려와. 서로 좋아하는 곳에서 살겠다는데 왜 그래? 서운한 건 알겠는데. 대화로 풀어야지. 그렇게 짐 싸서 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당신이 나랑 대화하려고 한 적이나 있어? 그저 친구밖에 모르고 나는 늘 뒷전이었잖아. 뭘 또 뒷전이래? 과장하지 마.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은? 친구만 있으면 살잖아. 누가 언제 그랬다고. 노후엔 이렇게 사는 걸로 해. 남편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거기로 올라가려고 짐 싸. 뭐하러? 당신 거기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이게 부부야. 나는 같이 있을 때보다 훨씬 부부답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랑 전화통화도 하고 말이야. 당신 짐 싸서 오면 나는 이 집에서도 나가서 따로 살아버릴 거야. 이번엔 한씨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씨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오자 삶이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는데 남편과 함께 살면서 혼자인 것과 애초에 혼자인 건 달랐습니다. 이런 노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와서 자신이 친구를 만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가끔은 자식들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쯤 지내다가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당분간은 남편과 다시 살림을 합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 느낀 서러움은 오래갔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아직까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을 하자 이제는 같이 살며 밥 차려주는 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이렇게 떨어져서 살며 명절 때나 보는 게 나았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혼자라고 생각하니 한씨는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니 말이죠.